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철학자의 지혜랑 최첨단 뇌과학이 만나서 우리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내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의 발을 밟으면 사과한다. 형의 발을 밟으면 팔을 어루만진다. 부모의 발을 밟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뇌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핵심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인간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하고는 좀 형식적으로 말을 주고받죠. 이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가족처럼 가까워지면 감정을 나누는 교감의 단계로 가고, 마지막에는 말이 아예 필요 없는 상태, 그냥 서로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철학 이야기였어요. 그럼 현대과학, 특히 뇌과학은 이 관계의 여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심리학이 사람을 약간 관찰 대상처럼 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했죠. 이걸 대인지각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우리 뇌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꾸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놀랍죠? 이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랑 정말 깊이 연결됐다고 느낄 때 그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요,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뇌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뇌와 우뇌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 분석, 언어, 이건 다 좌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진짜 깊은 연결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없이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 분위기만으로도 상대방 감정을 느끼는 거, 바로 이런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우뇌끼리의 소통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뇌끼리의 깊은 연결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 특히 신경계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 그게 바로 안전입니다. 왜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생물학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딱 만났을 때 의식적으로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신경수용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몸에 달린 무의식적인 레이더 같은 거예요. 이 레이더는 쉴 새 없이 주변을 스캔하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나 지금 안전한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할지 긴장할지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가 딱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초록불, 아주 편안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안전하고 사회적인 상태예요. 두 번째는 노란불, 뭔가 불안하고 긴장돼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투쟁 도피 상태죠. 마지막은 빨간불, 그냥 모든 게 멈춰버리는 얼어붙음 또는 셧다운 상태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상태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어기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까칠하게 굴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거요.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망치로 부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단단해지기만 하죠. 진짜 방법은요, 따뜻한 햇살 같은 안전함을 계속 비춰줘서 그 얼어붙은 방어벽이 스스로 스르르 녹아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방어벽을 부수지 말라고? 그럼 트라우마나 두려움 때문에 꽁꽁 숨어버린 내면의 여린 부분에는 도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정면으로 못 가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특히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예 멈춰버리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시 좌뇌와 우뇌 이야기가 나와요. 너 왜 그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고들면 좌뇌가 바로 방어벽을 딱 칩니다. 공격이다 하고요. 그런데 은유를 쓰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실적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간접적인 소통은 좌뇌의 방어 레이더를 피해서 감수성 풍부한 우뇌에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철학, 뇌과학, 치유의 기술,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장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마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총정리입니다. 맨 왼쪽 타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발을 밟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관계죠. 이때 우리 신경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방어 상태, 즉 노란불이나 빨간불 상태에 가깝고 좌뇌를 사용해서 이성적으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제로 깊어지면 이제 우뇌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의 관계, 즉 합일의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계는 완벽한 안전 상태, 초록불이 켜지고 좌뇌의 언어는 필요 없어져요. 오직 우뇌와 우뇌가 완벽하게 공명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장자의 이야기가 그대로 뇌과학으로 설명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그냥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 증상을 없애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목표는 바로 합일입니다. 치유를 넘어서는 경지죠. 다른 사람과 그리고 마침내는 나 자신과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연결감. 내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이제 정말 안전하다 라고 느껴서 굳이 나를 세우고 방어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완전한 평온함과 연결감을 느낀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